바람과 비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고 밤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 지역에는 순간 초속 40m의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감찰할 국무조정실도 5달 전 범정부 TF를 꾸려 잼버리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중이 정신질환으로 피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지금까지 6명이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2명이 매몰돼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LH가 무량판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10곳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건데 LH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6호 태풍 카눈이 지금 제주도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33km에 이르는 강한 위력의 태풍입니다. 밤새 제주도를 지나서 내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의 정중앙을 따라서 내일 천천히 북상합니다. 태풍 관측이 시작된 이래 이런 경로를 보인 태풍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내일 이 시간쯤엔 서울에 도달합니다. 저희 역시 태풍의 북상 경로를 따라서 취재 기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원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흰 구름이 제주도를 완전히 가리고 경남 남해안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반경 130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태풍입니다. 카눈은 오후 9시 현재 서귀포 남동쪽 210km 해상에서 시속 14km로 북진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33km로 강도 강에 해당합니다. 작년 가을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흰난로급 위력입니다. 카눈은 밤사이 수온 29도로 평소보다 뜨거운 남해를 지나면서 세력을 더 키운 뒤 내일 오전 9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후 지리산과 소백산맥을 따라 북상해 내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에 이릅니다. 이때는 강도 중으로 약해지지만 여전히 시속 104km의 강풍이 전국에 불어닥칩니다. 내일 오후 9시쯤 서울을 강타하고 모레 오전 3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서 모레 오전까지도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며 북한까지 올라간 태풍은 1951년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예보되고 있는 카눈의 경로와 유사한 태풍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라며 강풍과 호우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차수백을 치고 수로를 뚫는 등 태풍 대비의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도일 기자군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입니다. 자, 지금 비가 꽤 내리는 것 같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삼천포항은 태풍 카눈이 내일 아침 9시쯤부터 태풍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태풍 상륙까지 12시간이나 남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어선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에 이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마산 어시장 근처에는 해안선을 따라 200m 구간에 높이 2m짜리 대형 차수벽도 설치됐습니다. 지역 상인들 역시 초긴장 상태로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수온을 걱정하던 양식장들은 태풍 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양식 어구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 닻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물 끝에 무거운 돌을 달아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일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됐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 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태풍은 보통 진행 경로의 오른쪽 반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그래서 부산과 울산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역시 취재기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지금 부산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영도항은 아직까지 비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선들도 일찌감치 안전한 항구로 피항한 상태입니다. 어민들은 배가 강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고정해놨습니다. 부산의 각 항구에는 현재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항만 내 컨테이너들 역시 강풍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긴 줄로 결박해놨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해안가 지역은 하루 종일 태풍 대비에 분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높이 17m 파도에 휩쓸린 해운대 마린시티 상점들은 내부 집기를 모두 빼냈고 차수벽과 하판 등을 설치해 월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들은 백사장 내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형 모래주머니를 곳곳에 쌓아둔 상황입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내일까지 최대 400mm 폭우가 내릴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붕괴 우려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천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30여 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야적된 차량 5,000대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고 HD현대중공업은 건조된 군함 등 7척을 먼 바다로 피항시켰습니다. 또 태풍 차바 당시 폭우에 잠겼던 울산 태안시장에는 대형 배수 펌프 7개와 분당 물 45톤을 퍼올릴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를 배치했습니다. 부산 영도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 예상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 전라남도 해안 지역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린 태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있고 경로를 바꿔서 호남 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는 비가 내립니까? 네, 이곳 여수 지역은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강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국동항에는 이미 1,500여 척의 배가 대피한 상황입니다. 네, 전남 남해안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에도 태풍 카눈 북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현재 태풍의 위험 반원 왼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풍 진로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어선 2만 7천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일부는 육지로 끌어올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도 태풍 최고 비상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해안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수의 인기 관광지인 오동도는 오늘 오전부터 출입이 금지됐고 순천만 국제정원과 순천만 습지도 내일까지 임시로 문을 닫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KTX와 SRT 운행도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고 섬으로 가는 뱃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북동항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천천히 지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규슈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을 줄지어 멈춰 세웠고 100만 명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초비상 상태였던 일본의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이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강풍을 맞은 가로수는 뿌리째 뽑혀 거리에 쓰러졌고 공항에는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台風周辺かなり発達した雨雲が見られ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지난주 오키나와현을 휩쓴 태풍 카눈이 이번에는 규슈 지역을 강타하면서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초속 40m가 넘는 풍속이 관측됐고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는 한 달 동안 내릴 비보다 더 많은 700mm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는 산사태를 우려하는 토사 재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만여 가구는 이미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규슈 지역으로 가는 250여 개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고 대부분 선박과 신칸센도 멈춰섰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풍으로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7호 란까지 다가오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태풍의 순간 최고 풍속은 초속 35m가 넘는다고 합니다. 1초에 35m를 간다는 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잘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이태희 기자가 풍동 실험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위력을 체험해 봤습니다.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시속으로는 126km나 됩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직접 바람을 맞아보겠습니다. 초속 10m가 넘어서자 난간에 놓인 종이 상자들이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초속 20m에선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쓰고 있던 우산도 뒤집어져 버립니다. 초속 30m가 되자 눈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고 간신히 잡고 있던 우산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든 상태입니다. 카눈과 비슷한 풍속을 가졌던 태풍 볼라베는 2012년 교회 첨탑을 쓰러뜨리고 지붕과 공중전화 박스도 맥없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네미는 2003년 상륙 당시 초속 60m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132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약 4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반드시 외부 활동을 삼가고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 안에 있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벌그덕거리지 않도록 네모자로 창가 틀에 붙여진 것이. 기상청은 오는 11일까지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놓이는 만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강풍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태풍은 아직 제주도에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권 전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카눈이 중부 내륙까지 올라오는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특보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학교 단축 수업과 자율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한 퇴근길. 시민들은 벌써부터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좀 운전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지하철을 이용할까. 지난해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 태풍은 무사히 지나가서 좀 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비상 단계는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도로 200여 개와 둔치 주차장 130여 곳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침수 우려가 큰 5개 시도 80세대 주민 122명은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한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일부 민간 기업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태풍이 온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재택을. 서울과 경기, 대구 등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하천 주변이나 계곡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 남해안의 태풍 상황은 뉴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사흘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흉기 난동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살 최원종. 경찰은 피해 망상에 빠진 최원종이 범행을 일부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료기록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대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하루 전 흉기를 구입해 사건 현장인 분당 서현역을 방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원종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해 먼저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에게 경고하기 위해 흉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 알 수 없는 진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사선이나 전파 무기와 같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검색어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범행은 후회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은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최원종을 내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이번 사건 이후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해치겠다고 예고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김동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이 자택에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동영상 보셨죠? 서현역 관련. 네. 그 사건 관련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그죠? 지난 4일 SNS에 게시된 서현역 흉기난동 뉴스에 협박 댓글을 달았던 10대 A씨입니다. A씨는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이 멋져 보인다며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을 예고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까지 썼지만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 불행한데 놀이공원에서 가족끼리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분노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A씨는 결국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했다 구속된 사람은 6명에 달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살인 예고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어떤 살인 예고글을 올렸을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어서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을 쓰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처벌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 방위인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당 방위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 호신술을 배우거나 이런 호신용품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도 되는 건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예. 이 형법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이유,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상당한 이유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공릉동 살인 사건입니다. 이 술에 취한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예비 신랑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흉기를 빼앗겨 숨졌는데요. 예.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살인범을 숨지게 한 예비 신랑의 행위를 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건 당시 25년 만이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야.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인데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빨래 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한테 이 저항하다가 남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아내에게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빨래 건조대 사건의 경우 이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계속 반격을 한 견 불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법에는 과도한 방어 행위도 정황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황은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 등인데 실제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이 단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성폭력을 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거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엄격하군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도둑이 들면 총으로 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판단하면 위급 상황에 대처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법원이 판단할 때 지나치게 오로지 방위 의사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쪽으로만. 예,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우리 사법 체계가 정당 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잼버리 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로 흩어진 대원들은 오늘 한국 문화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K-팝을 체험하고 지역 축제도 즐겼는데요. 태풍이 관통하는 내일은 야외 활동이 중단됩니다. 선정원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진흙 범벅을 한 채 머드탕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물세례를 맞으며 춤도 춥니다. 어제 새만금 야영장을 나온 잼버리 대원 5천여 명이 보령 머드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선 K-팝 체험 공간을 찾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조기 퇴영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Of course I'm a bit sad, but it's just another adventure.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 3만여 명은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곳 인사동 거리도 수백 명에 이르는 잼버리 대원의 발길이 이어져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인근 상점들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태풍이 관통하는 내일은 잼버리 대원 안전을 위해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영해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잼버리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행사가 끝난 뒤에는 준비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따져봐야 할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정작 국무조정실도 5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일 텐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테죠.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른 잼버리 행사 대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참석했습니다. 당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까지도 매일 잼버리 상황을 브리핑해왔습니다. 여가부는 회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김 장관 해임 요구도 나왔습니다. 여가부의 안일한 대회 준비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들이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예산 집행률조차 집계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상 좀 끝나야 그런 거 좀 정리가 되고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돼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뒤 여성가족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주체로 거론되는 국무조정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 16개 부처를 모아 잼버리 점검 지원 TF를 구성해 폭염과 해충 방제 대책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바닥을 받치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콘크리트와 부서진 구조물이 8층에 있던 작업자 2명을 덮쳤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작업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작업자 2명은 20대와 30대 남성으로 베트남 국적의 형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난 2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장마 기간에도 작업이 계속돼 불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도 콘크리트 사설 작업하는 거 봤는데 사람들이 저 비 올 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해당 건물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가의 외제차인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여성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는데 경찰이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7종의 마약류가 검출됐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고 잠시 뒤 행인들이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곧이어 소방차도 줄지어 출동합니다.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덮친 겁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다리와 머리, 배 등에 전치 24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20대 신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 씨는 이틀 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처방 주사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해명했고 병원도 이를 확인해줘 구금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신 씨 몸에선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등 마약류가 모두 7종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서 마약류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된다. 차에 가서 그냥 쉬겠다 하고 그냥 운전하고 가버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마약 투약 경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이 10분 이상 차를 흔들고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4차선 도로에 차들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도 3차선 SUV는 움직이지 않고 뒤에 있던 차들이 하나둘 돌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2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든 겁니다. A씨는 이후에도 10분 가까이 그대로 서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내려치고 차를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0분 이상 차와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가까스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분들 4분 계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멍 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앞서 이곳에서 3.5km 떨어진 단곡 사거리에서도 잠이 들어 정차했던 A씨는 약 5분 뒤 다시 이곳에서 잠이 들어 뒷차를 막아섰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에 3배에 달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또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일어나서도 술 냄새가 굉장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지난해 새로 땄는데 1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가 10곳이 더 있다고 뒤늦게 파악하고 알렸습니다. 애초에 전수조사 대상에서 이 10곳이 누락됐던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의 존립을 운운하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LH를 관리하는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김혜나 기자입니다. 지난달 LH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모두 15곳. 당시 전수조사 대상은 91곳이었는데 알고 보니 10곳 더 있었습니다.
980여 세대가 들어서는 경기 화성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LH의 전수조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무량판 단지는 총 7,100여 세대, 입주 단지만 3,500세대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국토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뒤늦게 파악됐던 겁니다. LH는 내부 시스템의 일부 단지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근도 빼먹고 조사도 빠뜨린 LH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LH의 존립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LH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건 국토부여서 부실공사 책임을 피할 수 없긴 마찬가지란 지적도 나옵니다. LH가 조사 누락 단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철근 빠진 아파트가 추가로 나올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걱정 중 하나가 혹여나 발전 설비가 망가질까 하는 겁니다.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전력 사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넘기며 전력 수요가 많았던 터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이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시간당 전력 사용량이 연이틀 100기가와트를 넘겼습니다. 전력 총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넘어선 건 역사상 처음으로 4인 기준 1,0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양이자 원전 100기가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는 데다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가게를 들어가야지 땀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일부러 시원한 가게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누그러지면서 한낮 전력 예비율이 14.9%를 가리켰습니다. 전력 수급 차질 우려는 없지만 문제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전력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당국은 강풍과 폭우로 전력 설비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육지에 많이 머무를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이나 또 송배전 설비가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에너지 비상재난 대응반을 꾸리고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가 풀린 뒤 거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리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다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민단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어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거리엔 같은 내용의 정당 현수막 9개가 양쪽으로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해진 배경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이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제8조 8호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풀린 뒤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생겨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도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신호등 같은 거 가리면은 이게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경우가 많았어요. 한 시민단체가 규제를 풀어준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설치 장소나 수량도 제한이 없어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정당 현수막에는 수량 장소 제한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이번 달에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잡음으로 서둘러 혁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혁신위 활동을 마감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폭풍은 민주당 내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안이 공천 학살을 위한 것이라며 비명계가 벌써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찾아가 항의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민주당이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회의에서 권리당원보다 권한이 큰 대의원제 존폐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를 1만 6천 대의원보다 130만 권리당원들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지도부는 대의원제 대신 돈봉투 논란 등 당내 현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권에 매몰된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힘을 빼고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친명계는 대의원 권한 축소가, 대의원 수가 많은 비명계는 현행 유지가 유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하거나 혁신위를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전 오염수 간담회에 초등학생들을 참석시킨 것이 논란이 되자 오염수는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 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가 빈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인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들이 발탁됐는데 두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음 수순은 경영진 교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했습니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각각 TV조선 점수조작 사건으로 해임된 윤석면 전 KBS 이사, 건강 문제로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박문진 이사의 후임입니다. 두 사람의 합류를 시작으로 KBS와 박문진 이사회 구도도 바뀔 전망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방통위가 해임을 추진 중인 남영진 KBS 이사장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KBS 이사진 구도는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역전됩니다. 박문진의 경우 감사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권 인사들이 합류하게 되면 여권 5명, 야권 4명으로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야권 성향인 두 공영방송 이사장은 이사 교체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KBS, MBC 이사장들의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포기해야. 남영진 KBS 이사장은 오늘 방통위의 청문 절차에 불참했는데 방통위는 불참은 본인의 판단이라며 해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강력한 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입니다. 주재훈 기자, 바람이 좀 더 거세졌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제주도로 다가오면서 점차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최고 높이 7m의 거친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 카누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도에 시속 1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누는 남해안의 수면 온도가 29도로 평년보다 높아 세력을 키우며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서귀포 동쪽 부근 해상에 근접하는 내일 새벽 2시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10시를 기해 제주도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도 태풍경보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거나 공사장 가림막이 찢어지는 등 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 100여 편이 결항됐고 내일까지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될 예정입니다. 도내 항만이 폐쇄되면서 백길도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한라산 등산로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예, 태풍은 내일 오전 9시쯤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고 내일 이 시간쯤이면 서울에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상륙 예정 지점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사천 삼천포항은 30여 분 전보다 빗방울이 더 굵어졌습니다. 바람은 아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1시간이 지나야 태풍이 이곳에 상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남해안 지역에는 제주도에 이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마산 어시장 근처에는 해안선을 따라 200m 구간에 높이 2m짜리 대형 차수벽도 설치됐습니다. 지역 상인들 역시 초긴장 상태로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수온을 걱정하던 양식장들은 태풍 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양식 어구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 닻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물 끝에 무거운 돌을 달아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일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됐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잼버리 대회 마지막 일정인 K-팝 공연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출연을 요구하고 팬들은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BTS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연진 면면을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잼버리 행사의 피날레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의 최대 관심사는 BTS의 출연 여부였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콘서트 무대에 오를 가수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NCT 드림, 있지, 마마무, 강다니엘 등 모두 18팀으로 BTS는 없습니다. 문체부는 BTS의 출연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콘서트 장소가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서울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군인 신분인 BTS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논란은 확대됐습니다. 관련 부처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이어 BTS 소속사 하이브 역시 주최 측이 밝힐 사안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자 BTS 팬들이 나서 정부 강압으로 참여하는 건 공권력 갑질이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논란의 종지부는 BTS의 불참 결정으로 찍었습니다. 잼버리 K-팝 콘서트는 금요일 잼버리 폐영식에 이어 2시간 동안 열립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났고 슬로베니아는 폭우로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달 지구 평균 온도가 기후변화 마지노선에 근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강변에 지어진 2층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무는 맥없이 쓰러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마을 상류에 위치한 빙하호가 녹아 붕괴되면서 호수 수위가 높아져 집안이 무너진 겁니다. There was a forest there and now all that is gone.
and the river just ate it away. And we've never seen the erosion like this before. 주민들이 삽을 들고 지방까지 들이찬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중부 유럽 슬로베니아에 하루 만에 한 달치 비가 퍼부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고 당국은 독립일에 최악의 자연재해로 규정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16.95도로 국제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구기온과 0.01도 차이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So the three main greenhouse gases, carbon dioxide, methane and nitrous oxide, they all reached record observed highs. 올해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 모두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전 세계 인구의 81%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고운 마음으로 보고 느낀 것이 아름다운 말로 흘러나올 때 모두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고 했죠. 미국 놈은 대보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 너는 영수하고 그놈의 메테가리를 명중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서슴없이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는 체제가 북한입니다. 서울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엽서에 빨리 와주세요. 언제든 대환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통일 수업에서 민간단체 강사가 나눠준 엽서의 뒷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서울시민 환영단 가입 신청서가 찍혀 있고요. 어느 광화문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한국당은 매국노 친일파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에선 차마 제 입으로 전하기 민망한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들이 등장했습니다. 6살부터 10살까지 부모를 동반해 참석한 어린이 7명을 민주당은 활동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는 대통령을 비판한 뒤에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을 대표한 고등학교 1학년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기시다 총리나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조사가 민생보다 중요하냐는 쓴소리도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욕하는 현수막이 부끄럽지 않느냐고도 했죠. 이 대표는 미래세대 활동가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다. 총력 단결해서 저지하자며 간담회를 끝냈습니다. 양쪽을 다 비판했으니 어린이를 정치 선전에 동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뒷맛이 씁쓸하다 못해 막 화가 나고 울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20살의 스웨덴 활동가 툰베리가 환경운동에 나선 게 15살 때였습니다. 그 나이면 환경과 기후, 사회적 모순에 눈을 뜰 만한 때죠. 어린이도 물론 좋은 세상의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6살 배기까지 활동가라고 칭하며 정치 행사에 데려온 건 참기 어렵습니다. 8살 어린이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정당 행사에 초대돼 그 정당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또 어떤가요? 이 간담회는 이 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와 처음 연 공식 행사였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오염수 반대 집회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당긴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등학생한테 뜻하지 않게 한 소리 얻어들은 건 이 더위에 한 줄기 서늘한 소낙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8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막 화가 납니다. 였습니다.
네, 태풍 카눈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예상 진로와 예상 강수량을 물어보겠습니다. 김나희 캐스터, 태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카눈은 서귀포 동남동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진 중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겠고 오전 9시경 통영 인근에 상륙한 뒤 그대로 내륙을 관통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와 남쪽 해상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차츰 전국으로 태풍 경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미 제주로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곳은 영동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 시간당으로는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일부 영남 내륙과 해안가로는 400mm 이상, 전라 동부 내륙과 제주 산지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40m 안팎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말로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8월 9일 수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